하여튼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실상 수익이 거의 안 날 수가 없어요. 항상 욕심을 부리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패착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평가 기업의 기준은 많이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치투자그룹의 가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가투야,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구독 멘트 날릴 거야? 어쩔TV 저쩔TV. 오늘 영상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저평가 기업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공통점들만 파악하고 있어도 투자할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업 분석 원칙을 세워나가고 원칙 기준에 따른 분석을 통해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을 어떻게 알아보는데? 좀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조용히 들어보세요. 계속. 왜 길을 죽이고 그래요? 투자 원칙은 곧 투자자의 힘이자 실질적인 재산이며 평생의 투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먼지 쌓인 노트 꺼내시고 천천히 내용을 적어가면서 영상 내용을 정리하시고 실행으로 옮겨서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시작하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기업의 이익 성장이 꾸준합니다. 실적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이 꾸준한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 상황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매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상황에 맞게 잘 취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 안정성 또한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익 성장이 꾸준한 기업의 매출 추이와 꾸준하지 못한 기업의 매출 추이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한눈에 봐도 왼쪽 이익 성장 지속성이 강한 기업은 안정적인 실적을 매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반해 오른쪽 기업은 지속성이 굉장히 낮고 꾸준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정말이네. 계단 모양이 좋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첫 번째 공통점인 기업의 이익 성장 지속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기업 내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당 기업의 부동산 시세, 현금 보유량 등의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아요. 그럼 재무 건전성이 좋고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다면 어떤 장점이 존재할까요? 배그에서 부활이 가능한 그런 느낌인가? 답변에서 게임 중독 티가 나기는 하지만 비슷해요. 응, 아니야.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크게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활한 현금 흐름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예시를 들자면 현재 경제시장 상황과 같은 금리 상승 이후 고금리 지속 장세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제품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것을 대비하여 외부적인 투자처에 투자를 하여 실적 감소 요인을 상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M&A를 성사시키기도 해요. M&M 초콜릿, 그건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M&A요. 기업의 인수합병을 뜻해요. 에이,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어이없어 해? 사람 쑥스럽게. 에휴, 하여튼 이처럼 기업의 지속적인 자산 증가는 여러 방면에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줘요. 실적이 좋지 못한 장세에서도 자산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주가가 방어되고 하락세가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실적까지 좋아진다면 어떻겠어요? 주가가 날아가지 않겠니? 말투는 마음에 안 들지만 맞습니다. 실적 상승으로 인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 비용 확대 등으로 제품 경쟁력은 더욱 갖추고 판매량은 증가하며 그에 따른 기업 자산 가치는 더욱 상승하는 아주 건강한 성장 사이클이 힘차게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 배당이 꾸준하고 증가한다. 이번에 말씀드릴 공통점은 바로 느낌이 오시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주주환 원정책이 확실해서 주주들의 진심이 담긴 투자를 날로 먹고 튈 생각이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소중한 주주님들과 함께 나아갈 생각이 있다는 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와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목적에 두는 기업 내부적 포부를 내포합니다. 배당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업종들도 존재하니 투자할 기업의 배당 정책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대충 지금 배당 정책이 이렇네?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닙니다. 아닌데 안 넘어가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넘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간혹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당률이 책정된 기업의 주린이 분들이 낚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업은 배당 유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더 위험합니다. 배당은 실적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증가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어떤 배당 정책을 이어왔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고성장 기업은 배당이 없거나 적은이 해당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도 몰랐는데요. 이잉? 킹받네요. 평소에 배당 정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자했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몰랐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네 번째 공통점,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힘들을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네네 선생님,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얼른 말해봐요. 말한다. 에이, 미안해요. 네 가지 대표적인 기업 경쟁력이 있어요. 우선 기술력 우위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로 인해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다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기술력 우위를 얻으려면 기업 자산 가치가 높아야겠네. 모든 게 이어지는 연장선 같아. 오, 맞아요. 완전 잘 이해했네요. 기특한데. 이제야 알아보네 나를. 내가 좀 똑똑해. 다음은 기술력 우위를 통해서 이어지는 요소인데 소비자 제품 평판입니다. 소비자들의 제품 평판이 좋아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은 고정 수요층의 구매력을 토대로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늘려 매출 상승 기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는 언제나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아요. 제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야겠네.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도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던 도움은 될 것입니다. 특히 제품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더라도 업계의 내 다른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제품 평판이 좋은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중간재 생산 기업은 뉴스로만 찾아봐야겠네. 어려울 거 없어요. 오히려 정보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조사하기는 더욱 용이해요. 다음은 해당 산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쉽게 말해서 독과점 여부입니다. 메타가 SNS 산업을, 애플이 핸드폰 산업을, 구글이 인터넷 산업을 독점하듯이 이처럼 현재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 내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경제 시장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거나 폭락하더라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생존 여부에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그럼 하락장에서 독점 기업들 지켜보다가 풀매수 때리면 나 강남 건물주 되는 거야? 아니요. 무지성 풀매수는 워런 버핏 고조 할머니가 와도 못 살립니다. 경제 시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하락 정도에 따른 분할적 매수를 하며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기다려야겠죠. 아하, 인간미를 보여준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실상 수익이 거의 안 날 수가 없어요. 항상 욕심을 부리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패착이죠. 나중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과 매도하는 좋은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룰게요. 마지막 기업 경쟁력 요소는 바로 경영진 능력입니다. 경영진 능력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넘겨짚고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의 생산은 경영진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영진 능력은 알아보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봐야 하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기업 내 이슈들에 대한 과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업 경영을 이어왔는지, 어떻게 위험에서 대처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뭘 잘했는지보다 위험 대처 능력을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기업 경쟁력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좀 길었죠? 좀 길었는데 그래도 재밌어 형. 자신감을 가져. 어깨 딱 펴고. 고마워요. 너무 중요한 점들이 많다 보니 말이 항상 길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TV? 에휴, 그럼 그렇지. 마지막으로 5번째 공통점, 저평가 기업이다. 이건 뭐 단어만 보면 이미 질리도록 들었을 수도 있는 공통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 솔직히 다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형도 설마 그럴 거야. 아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평가 기업의 기준은 많이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아직 기업 내재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을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이런 경우는 언제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지 모르는 일이니 시간 대비 투자 가치가 낮을 수 있어요. 맞아, 맨날 무지성 장기 투자, 수면 투자 하라고만 하고 투자도 재미가 있어야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평가 기업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주가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평가 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2가지만 다룰게요. 먼저 시장에 의한 저평가가 있습니다. 경제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저평가 상태의 기업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환경에 의한 하락입니다. 기업 제품에 의한 실적 부진이 아닌 물가 상승 및 소비 심리 저하로 인한 실적 하락과 단기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락인데요. 경제 시장의 침체로 구매력이 낮아진 탓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투자자들과 언론은 해당 실적 부진을 사실보다도 더욱 부풀려 매도세를 부추깁니다. 또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리스크는 언제나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한 번씩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별것도 아닌 이유로 매도세가 이어져 주가가 큰 하락을 겪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하고 우리는 이때를 기회 삼아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피해가 큰 리스크인지 작은 리스크인지 확실하게 판단해야 하겠죠.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해당 기업은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지게 되고 저평가 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장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거나 단기적인 소란이 가라앉게 되면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은 고스란히 제자리를 찾게 되고 주가가 하락한 정도보다 더욱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무서워 가투형. 용감한 투자가 관건이겠죠.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지 분위기에 편향된 투자를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닝 형이 옆에서 언제나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줘. 하하, 이상한 애교는 빼고 말하시죠. 저평가 기업 기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은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일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놓일 경우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은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 판단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안목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뉴스를 꾸준하게 보면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투자 경험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안목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공통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왜 꼭 알아야 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가치 투자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괴물이 나타났다. 모두 피해. 이러다간 다 죽어. 으아. 끝까지 듣는다면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얻으실 거라고 달아납니다. 오, 진지하게 말하니까 일단 들어볼게.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목표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 수익을 가지고 싶다면 투자자 본인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들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에 부합하는 기업들에만 투자해도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장의 언론 플레이와 다른 투자자들의 비정상적인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는 우직하고 유연한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건강한 투자 과정에서 형성된 성공적인 투자 결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파악해내는 자신만의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매력적인 유혹들이 끊이질 않고 성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쓰레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집니다. 지금껏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으로 투자하지 않으셨던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시장의 유혹에 당연히 눈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혹에도 자신만의 투자 기준에 맞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상 기업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모든 면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시간을 쏟아가며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기업은 원칙에 따라서 분석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기업의 실적이 존재할 수 있게 조성해주는 경제시장이라는 환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실 거라 장담하겠습니다. 뭐야, 완전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난 거야? 오늘 형이 알려준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메뉴판에서 가격 안 보고 주문하는 거 싹 가능한 거지? 목표가 무엇이든 배우게 된 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겨보세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실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노력을 한다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형만 믿고 끝까지 간다. 복습하러 가야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천천히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댓글로 자유롭게 뭐든지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다른 투자자보다 항상 먼저 빠르게 성장하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기록하고 실행으로 옮기세요. 자신만의 가치 투자 인사이트를 확립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치 투자 그룹의 가투였습니다. 뿅! 뿅.